오랜만에 서울 카페쇼 부스에 참가했습니다. 결론부터 말하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냈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얼마를 썼는지, 그 돈을 쓰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, 또 효과는 어땠는지, 로스터리 입장에서 부스를 그렇게 참가하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모두 솔직하게 공개하겠습니다. 나중에 카페쇼를 준비하려는 사장님들이나 관람객이었지만 부스를 나가면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게 궁금하신 분들은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입니다. 첫 번째로 왜 부스에 참가를 했냐면, 저는 원래 카페를 몇 년 동안 로스터리로 로스팅을 함께 하면서 운영하다가 카페는 잠시 좀 내려놨고 지금은 로스팅 공장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. 그렇다 보니 고객분들과 저희 커피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과 만나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. 그런데 이 서울 카페쇼라는 거는 커피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명절과도 같은 행사입니다. 그러니까 이 행사에 나오면은 오랜만에 왁자지껄 또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. 저희 커피를 더 많이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할 수도 있고요.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 좀 쉬면서 제가 오히려 관람객이 돼보기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올해는 큰맘 먹고 또 나갔습니다. 뭐 솔직하게 좀 더 터놓고 말하면은 부스를 참가한다는 건 그만큼 비즈니스적으로 많은 게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은 거잖아요. 솔직히 그런 거 반 저희 커피를 수많은 분들에게 자세하게 표현도 하고 눈앞에서 그 반응을 볼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신나는 일이죠.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카페쇼에 총 얼마가 들어갔냐, 제가 나갔던 부스는 커피엘리라는 부스거든요. 로스터리들의 공동관 같은 느낌이에요. 관람객분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로스터리들의 커피, 각양각색의 원두들을 맛볼 수 있으니까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필수 부스인 거죠. 그 여러 개의 로스터리가 모여있는 커피엘리 부스, 그 중에 저희는 한 칸 나가온 겁니다. 한 부스. 일단 그 부스 자리값, 한 칸의 부스가 180만 원의 부가세 별도, 그래서 총 198만 원이었습니다. 부스 자리값이. 이게 근데 부스의 자리값이었죠. 자리값뿐만 아니라 전기라든지 부대시설 이런 것들을 내가 필요한 만큼 신청을 하고 값을 내는 겁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라마르조코 머신을 딱 갖다 놓고 또 그라인더도 여러 대를 두다 보니까 전기 용량이 상대적으로 더 이제까지 나갔던 거에 비해서는 더 필요했어요. 그런데 이제 전기 1kW당 보통 10만 원의 가격이 매겨지더라고요. 저희는 기본 전기에서 8kg를 추가했습니다. 그래서 부가세까지 해서 88만 원 전기값으로 나갔고요. 그리고 급배수, 우리가 카페를 열더라도 급수, 물이 들어가는 거랑 배수, 물이 빠져서 흘러내려가게 배수 처리하는 거, 이 급배수 값이 33만 원입니다. 저는 올해 급배수는 처음 신청해 봤었거든요. 근데 부스를 딱 맨 처음에 가니까 바닥에 아나콘다 같은 엄청 두꺼운 관들이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. 그게 이제 급배수 관이라서 저희가 설치를 할 때 그것도 다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. 그 다음에는 저희 부스 와보신 분들 혹은 제 인스타그램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부스를 좀 멋지게 꾸몄어요. 그 전에는 제가 부스를 나갈 때 오렌지색만 쭉 깔자 이래서 오렌지색 마스킹 테이프로 부스를 뺑 둘렀었거든요. 그런데 올해는 진짜 좀 디자인적으로 힘을 주자 해서 부스 켈지 작업을 했습니다. 이 켈지라는 거는 한 면, 두 면, 세 면, 그 벽면을 그 크기에 맞게 인쇄한 애들을 붙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. 이거는 켈지 시공업체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이거 진짜 오픈 사연이 있습니다. 맨 처음에 저도 몇 년 동안 커피엘리 부스를 나갔으니까 벽면이 이제 새 면이었단 말이죠. 그래서 당연히 새 면을 꾸며야 되겠구나 하고서 저희 디자이너 분이랑 그 새 면의 디자인 시안을 다 빼고 문구 이런 거 정하고 켈지 시공업체에 넘기고 이제 출장으로 시공이 와서 그 켈지들을 다 붙여주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게 웬걸 그 행사 꾸미는 당일날 가보니까 벽 한쪽이 없는 거야. 그래서 이게 뭐지? 이러고서 거기 이제 공사 이렇게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여기는 끝에 쪽 부스라서 한쪽 벽면이 없는데요? 개방되어 있는데요? 개방된 거는 좋은데 두 면만 있는 거죠. 결국에는 켈지 한 면 그냥 가격 날린 거예요. 근데 이게 좀 싸면은 제가 안 이러죠. 부스 켈지 값이 인쇄 프린팅 전부 다 하고 시공 작업까지 포함해서 125만 4천 원이 들어갔습니다.
그러니까 이 중에 3분의 1을 그거를 못 따랐으니까 제가 이게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부스 한쪽 면을 그러면 못 했잖아요. 그 시공하시는 분이 결국 그 한 면은 그냥 이렇게 똘똘똘 말아서 나중에 쓰라고 이렇게 남겨줬어요. 그런데 이거를 또 두고 온 거야. 이거를 뭐 제가 직원들한테 뭐라 하겠습니까? 뭐 치우는 것도 저도 같이 치웠는데 못 챙긴 제 잘못이죠 뭐. 여튼 진정하고 다시 또 저희가 부스에서 판처럼 붙인 부분이 있었어요. 그 이제 좀 딱딱한 폼이라 그래서 폼보드라고 하거든요. 그것도 인쇄해서 겉에다가 붙인 게 10만 원에 부가세 별도 해서 11만 원 들었습니다. 그래서 총 이 부스의 자리와 부대 시설 그리고 부스를 꾸민 총 비용이 455만 4천 원이 들었습니다. 거기다가 또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면서 신기해 하셨던 거는 저희가 라마르조코 머신을 가지고 나왔었거든요. 이것도 그냥 우리 거 가지고 나왔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사실 이거 대여였습니다. 제가 라마르조코 코리아에 연락을 해가지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 정도의 머신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대여를 받은 건데, 이 대여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머신마다 그리고 그 대여의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어쨌든 카페쇼의 그 전날부터 설치와 해제까지 다 해주는데 약 한 100만 원 정도라고 얘기만 좀 해두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매년 카페쇼에 나갈 때 숙박을 좀 잡았었거든요. 왜 그러냐면 카페쇼를 뭐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로테이션을 돌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좀 그 부스 안에서 풀타임을 뛰어요. 그 행사 부스 안에서 풀타임 뛰다 보면 사람이 진짜 녹초가 되거든요. 그런데 또 강남에서 인천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드니까 웬만하면은 숙박을 잡아놔요. 제가 자는 방 하나랑 또 직원들 자는 방 이렇게 해가지고 2개를 카페쇼 기간 동안 잡았습니다. 그 총 비용이 132만 원 나왔습니다. 그 다음으로 카페쇼를 하면은 단순히 커피만 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업체의 팜플렛이라든지 그 밖에 명함이나 아니면 메뉴판 기타 정보 알려주는 다양한 인쇄물들이 있을 거예요. 인쇄물도 저희가 팜플렛을 포함해가지고 메뉴판 이런 거를 몇백 장씩 인쇄를 해갖췄습니다. 그 비용이 뭐 78만 원, 51만 원 이렇게 몇몇 개 적혀 있는데 총 인쇄물로만 103만 3,500원 사용했습니다. 이것도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카페쇼 때는 우리 업체를 최대한 알려야 되고 또 우리 원두를 궁금해서 오시는 그 사장님들한테 또 나눠드릴 그게 필요하잖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자잘하게 들어간 거 편의점에서 7만 1,000원, 핸드드립 물 내리는 거 39,420원, 컵 마시는 거 시음컵 저희가 오멜라스 이렇게 로고랑 이쁘게 해가지고 제작한 그 6.5온즈 종이컵이 14만 3,000원. 거기에 또 저희가 머신, 그라인더, 바 테이블 이런 큰 장비들을 저희 차로 다 나를 수가 없으니까 1톤 트럭을 용달을 부릅니다.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 인천 로스팅 공장에서 강남까지 1톤 트럭 7만 5천 원 정도 나왔었고 되돌아올 때 한 8만 원 나왔습니다. 근데 이 코엑스 행사 때 용달도 트럭이 줄을 엄청나게 길게 서요. 트럭 기사님들도 계속 줄만 한두 시간 서 있으면은 말 그대로 시간 페이가 들어가잖아요. 이거는 용달 기사님들마다 다른데 보통 시간이 오바되면은 10,000원, 20,000원 이렇게 추가되더라고요. 총 용달 왕복 비용으로 15만 5천 원 들어갔습니다. 거기다가 이제 제 차를 포함해서 저희 회사 차량들 중간중간 뭐 필요할 때마다 나르고 이렇게 했는데 코엑스에다가 주차를 해놔요. 올해 하루 주차하면은 뭐 6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참가사들이 뭐 QR코드를 거기서 찍으면은 하루 주차비가 3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했는데 회사 차량 3대를 또 몇 박 동안 거기다가 넣어놓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코엑스 주차비 17만 3,700원 나왔습니다. 이거는 이제 제가 있었던 커피 엘리 부스 한 파트의 얘기였고요. 그 다음 저희가 저와 저희 오멜라스의 로스터 둘이서 올해 브라질 산지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. 브라질 산지를 가서 몇십 개의 커피를 어마무시하게 먹어보고 그 중에서 제일 맛있다 생각한 브라질을 생두를 몇백 킬로를 이렇게 가져왔거든요. 로스팅을 해가지고
손님분들께 맛보여드리는 별도의 다른 부스가 있었어요. 코어커피라는 생두 회사의 그 부스 안에 작게 나갔던 건데, 거기는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코어커피 쪽에서 부스 자리에 대한 비용을 따로 받지 않아 주셨어요. 저희는 진짜 그 로스팅한 원두와 장비, 기타 등등을 가져가서 저희가 볶은 브라질입니다 이러면서 선보이면 되는 부스 자리였어요. 거기서 저희 로스터가 그 브라질 커피를 에스프레소로 내려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 메뉴를 만들어 줬었는데, 그 자리에서 이제 재료값, 뭐 카카오 파우더, 크림, 카카오 닙스, 코코넛 칩 이런 것들이 들어갔습니다. 이 총 얼마냐? 이런 재료값들이 19만 1,350원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 재료들을 다루기 위한 믹싱 피처라든지 투명 소주잔, 그 플라스틱 컵 엄청 작은 거 있잖아요. 65ml짜리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게 자재값으로 96,300원 나갔고요. 이 부스도 저희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가져가서 해야 되다 보니까 전기를 업 할 수밖에 없었어요. 이것도 3kW 업 해가지고 부가세 포함해서 33만 원 나갔습니다. 그리고 그 부스에 앞에 오신 분들은 되게 좋아하셨는데, 실사출력 프린트 하나 한 거 10,000원입니다. 그렇게 해서 총 커피 엘리 그 한 부스에서 가용한 금액이 대략 876만 원 정도고, 브라질 부스에서 한 게 62만 7천 원 가량 정도 되네요. 근데 여기에서 좀 빠진 게 있어요. 저희가 원두들까지 했을 거 아니에요. 그 원두들의 원가는 지금 막 그렇게 넣지는 않았지만, 또 이게 또 뭡니까? 직원들이 다들 열심히 하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초과 근무를 하게 되고 이랬었던 거잖아요, 며칠 동안. 그래서 그 직원들에게 나가는 보너스들까지 더더더, 그래서 이렇게 나갔다 왔는데 사용한 금액은 거의 1,000만 원 정도입니다. 그러면 그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래, 이렇게 나가는데 1,000만 원 돈 정도 가용을 했어. 그럼 돌아오는 게 그 정도가 되나? 그 정도 이상인가?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예, 택도 없어요. 순수하게 이제 원두라든지 가지고 나간 물품을 팔았던 금액이 지금 총 매출을 제가 보고 있는데 1,000만 원? 뭐 절반도 안 됩니다.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너가 장사를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, 어쨌든 이 부스를 나가서 얻는 거는 첫 번째는 이미지 같은 거, 이 부스를 나감으로써 얻는 거는 순수하게 이런 장사로만 보는 돈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업체의 뭐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그 후에 꽂히는 많은 거래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렇게 카페쇼를 나갔다가 오면은 카페쇼 때 들리셨던 분들이 저희의 거래처가 되시기도 하고, 또 몇몇 분들은 그 모습을 보시고 교육을 들으러 와주세요. 당장에 이런 카페쇼의 그 부스의 매출 이런 거보다도 그 뒤에 효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나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그리고 카페쇼를 이번에 저는 4년 차로 나가기는 했었는데, 그렇게 부스를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점 몇 가지 또 얘기를 해볼게요. 힘들었던 건 역시 체력적인 겁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회사에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고 넉넉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부스에서 그냥 웬종일 풀타임 뛰면서 설명을 했단 말이죠. 저는 아침 9시 그 카페쇼 들어가서 준비하는 시간, 그때부터 6시까지 화장실을 간다거나 밥을 먹는다거나 앉아서 쉰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.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나면은 눈 풀리고 완전 다리 풀리고 종아리 땡땡 붓고 얼굴 다 붓고 이러는 건데, 근데 그런 체력적 한계 속에서도 그거를 함에서 되게 행복하다? 내가 살아있음을 좀 느낀다라고 해야 될까요? 다시 한번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, 두 번째 힘들었던 거는 방문객 예측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. 예전에 카페쇼, 커피엘리 이렇게 처음 나갔을 때는 그 커피엘리 부스의 업체 수가 지금에 비해서는 꽤 적었어요. 그렇다 보니까 줄을 서는 것도 엄청나게 길어지고, 원두 판매 선택지가 그래도 좀 조금밖에 없으니까 비교적 판매 수량 데이터를 제가 찾아보면은 첫 번째, 두 번째는 되게 잘 나갔었거든요. 근데 점차적으로 이 커피엘리와 서울 카페쇼가 더더더 잘 되면서 커피엘리에 나오는 부스의 업체 수는 상당해졌고, 또 관람객분들이 오시면은 솔직히 원두라는 선택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
원두들 수량이랑 이런 것들도 꽤 있을 거잖아요. 제가 예측한 것보다는 좀 덜 팔렸어요. 그렇다고 이런 남은 거를 뭐 떠리 처리해가지고 다 팔고 이러는 거는 또 제 스타일도 아니고, 이 방문객 예측이라는 게 이제서야 조금씩 슬슬 감이 오는 것 같다. 그렇다고 과연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나갈 때 맞을까? 맞히기 정말 힘들죠. 그리고 세 번째는 어쨌든 이 로스팅 공장은 카페쇼 기간에도 가동이 되잖아요. 그 카페쇼를 준비하고 행사를 하는 동안에도 업체 자체는 계속 회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챙기는 것도 꽤 힘들더라. 마지막으로는 업체가 굉장히 많아졌다 그랬잖아요. 이거는 아마 서울카페쇼의 부스로 나가는 사장님들의 모든 분들의 공통점일 겁니다. 내가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, 다른 로스터리들에 비해, 다른 부스들에 비해 더 좋은 경쟁력을 갖고 있을까? 이 심리적 압박감이 굉장히 커요.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, 저는 바리스타 대회를 몇 차례 나가다가 몇 년 전부터는 아예 안 나가요. 왜냐면 이런 거 자체가 저한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대회거든요. 내 업체를 보여주는 거잖아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뒤에 평가라는 것도 주어진단 말이에요. 몇 주 뒤에는 저도 지금 강연이 잡혀 있는데,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저한테 있어서는 너무 큰 심리적 압박이자 큰 대회예요. 이 서울 카페쇼라는 것도 아마 많은 사장님들이 그런 압박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근데 어쩌겠어요. 뭐 대회에서 예선 탈락할 때도 있는 거고, 잘 될 때도 있는 거고, 순위가 좀 높을 때도 있는 거고. 마지막으로, 내년에 나갈까? 이거는 진짜 매년 고민하게 돼요. 매년 끝나고 나서 하는 고민은 뭐냐면, 내년에는 좀 더 크게 나가보고 싶다, 이런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. 저희야 이렇게 한 부스 단위로 나가지만 몇몇 큰 업체들은 이 부스를 6부스, 10몇 부스 잡으면서 나가잖아요. 근데 이렇게 작은 부스 하나 나가는 것도 지금 뭐 사람마다 너무나도 다르겠지만 저희는 1,000만 원 정도 나갔잖아요. 큰 부스 나가면 이거 차 몇 대 없어질지 모릅니다. 그 언젠가는 되게 크게 나가가지고 파티처럼 우리 커피들을 완전 쫙 깔아놓고 보여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,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런 부스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고정이 아니에요.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, 또 일반 부스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 접수와 다르게 별도의 공고기관, 그 경쟁선발, 서울카페쇼 사무국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거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, 다시 한번 이거는 저희 업체가 나갔던 금액이지 절대 통상적으로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 정도 든다가 아닙니다. 이러한 부분에서 이런 비용들이 나갈 수 있겠구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근데 이 비용 보니까 지금 공장에 직원들 다 퇴근하고 밤 8시거든요. 그냥 참 씁쓸해지네. 이게 진짜 좋은 효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. 오늘은 여기까지.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